살펴보겠습니다. 흥분의 전달이 일어나는 그 부위를 우리가 시냅스라고 부르죠. 혹시 시냅스를 모르고 있다. 심화 개념을 공부하고 있는데 시냅스가 전혀 몰라요. 이러면 안 됩니다. 기본 개념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심화 개념을 보는 거예요. 듣고. 그러면 이 시냅스의 명칭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. 그럼 시냅스가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뉴런과 세포 사이에 자극을 전달하는 부위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이 자극을 전달하는 세포를 우리가 시냅스 전 뉴런 이렇게 부르고요. 그러면 전달을 했으니까 받는 친구가 있겠죠? 그 받는 친구를 우리가 시냅스 후 뉴런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되는 거고 그때 시냅스 전 뉴런과 시냅스 후 뉴런 사이에 있는 자극에 전달하는 부위 그 부위를 우리가 시냅스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 시냅스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. 그 중에 하나는 전기적 시냅스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화학적 시냅스인데 일단 여러분들이 시냅스에서 주로 배웠던 내용은 전부 다 화학적 시냅스입니다. 뭐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고 그 다음에 시냅스 후 뉴런에서의 탈분극을 유도하는 과정 그게 바로 다 화학적 시냅스입니다.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은 뭐죠? 바로 심화 개념이죠. 따라서 선생님은 이 화학적 시냅스 말고 바로 전기적 시냅스라고 하는 부분도 추가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살펴본 다음에 화학적 시냅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우선 전기적 시냅스는 무엇이냐면요. 이 전기적 시냅스는 말 그대로 그 전도 과정에 이어서 화학 물질의 어떤 도움이 필요 없이 그냥 자극을 전달하는 과정을 전기적 시냅스라고 불러요. 그러려면 일단 어떤 도움을 받는 어떤 복합체가 필요한데 그렇게 해서 전달하는 그 형태의 시스템을 우리가 간극 연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. 간단하게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면 여기가 세포가 이렇게 있어요. 그 다음에 또 다른 세포가 이렇게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세포와 이 세포 사이에 뭐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렇죠? 그러면 이 전기적 시냅스는 지금처럼 세포와 세포 사이에 이 가까이에 존재하는 이 부위를 서로 연결해주는 일종의 단백질 복합체가 존재를 하고요. 이 단백질 복합체에 의해서 바로 신호를 전해줘. 그러면 신호를 전해주면 이쪽에서는 그 신호를 받아서 탈분극이 유도가 되는 거야. 그러면 활동저리가 발생하겠죠? 그러면서 자극을 전달하는 방법. 어떤 화학물질을 분비해서 자극을 전달하기보다는 지금처럼 세포와 세포 사이에 굉장히 가까이에 존재하는 그 부위가 있고 그 부위를 연결해주는 단백질 복합체. 그 복합체의 이름을 우리가 코넥손이라고 부릅니다. 이 복합체를 통해서 탈분극을 유도하는 과정. 그걸 우리가 전기적 시냅스다. 이렇게 참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그 내용이 되겠고요.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 내려가서 화학적 시냅스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. 대부분의 시냅스는 이런 신경세포에서 어떤 물질을 합성하고 방출하는 무엇이 필요하다? 신경 전달 물질이 필요해요. 그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다음 세포의 신호를 전해주는 방법. 그게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. 그러면 그 과정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. 일단 시냅스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죠? 그림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. 여기가 축삭돌기의 말단 부분이 이렇게 있죠. 그렇죠? 축삭돌기의 말단 부분이 있고 그 다음으로 가시면 여기가 시냅스 후 뉴런이 되겠죠. 맞죠? 그리고 얘와 얘 사이, 즉 시냅스 전 뉴런과 시냅스 후 뉴런 사이에 틈새가 있는데 그 틈새를 우리는 시냅스 틈이라고 부르죠. 그러면 이 시냅스 틈은 보통 간격이 50 나노미터 미만입니다. 길이가 굉장히 좁아요. 그러면 이렇게 틈새가 좁은 이유는 왜 그렇다?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했을 때 그 신경 전달 물질이 만약에 가야 될 거리가 굉장히 길다라고 한다면 속도가 늦게 되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그 틈새의 간격이 굉장히 좁아요. 일반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. 그 이유는 확산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. 확산 속도를 이렇게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의 틈새가 좁다.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 그림을 먼저 선생님이 하나 설명을 쭉 할 테니까 그 설명을 듣고 바로 다음 넘어가서 자세한 얘기들은 거기서 정리하겠습니다. 간단하게 볼게요. 일단 이쪽에서는 전도 과정을 통해서 바로 탈분극이 쭉 이어오겠죠.
그러면 탈분극이 쭉 연속적으로 이어옵니다. 그러면서 이쪽에 있는 이 부위에서의 막전이가 변하겠죠. 그죠? 막전이가 변하고. 그러면 그 막전이의 변화를 통해서 이쪽에 있던 바로 칼슘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통해 바로 칼슘 이온이 유입됩니다. 됐죠? 유입됩니다. 그러면 이 칼슘 이온이 유입이 되면서 어떤 신호를 발생시키고요. 그 다음에 그 신호에 의해서 시냅스 소포라고 하는 것이 점점점 이쪽으로 이동합니다. 어디 쪽으로? 바로 시냅스 틈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. 그러면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하고 나서 이 세포막하고 시냅스 소포에 있는 막과 융합이 되면 그때부터 요 사이가 벌어지면서 신경 전달 물질이 이렇게 시냅스 틈으로 분비가 됩니다. 됐죠? 일종의 확산으로 이렇게 퍼지겠죠. 그 중에 바로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 후 뉴런에서의 어떤 그 이온 통로라고 하는 부위, 그 부위에 결합을 함으로써 닫혀있던 이 이온 통로가 열리면서 바로 여기에는 새로운 무엇을 유도한다? 탈분극을 유도한다. 그때 신경 전달 물질이 요 수용체, 이온 통로에 결합할 때 이 이온 통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? 바로 리간드 개폐성 이온 통로라고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. 그래서 요 이온 통로에 결합을 함으로써 이제 통로가 열리게 되고 이온들이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탈분극이 유도가 된다. 요게 자세한 과정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대로 순서대로 다시 한번 볼게요. 그러면 여기 보겠습니다. 쭉 나열한 거예요. 중요한 거 위주로 보겠습니다. 선생님 이제 설명했던 거하고 거의 똑같아요. 일단 활동전이가 축삭돌기 말단에 도달합니다. 탈분기 쭉 오죠. 그리고 나서 끝부분까지 오게 되면 전압 개폐성 칼슘 통로가 열리고요. 그러면 그 칼슘이 유입되죠. 칼슘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시냅스 소포하고 세포막과 융합이 되면서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 틈으로 방출됩니다. 맞죠? 이렇게 말씀드렸고요. 그리고 그 신경 전달 물질이 방출되고 나서 그 다음에 있는 바로 이온성 수용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이온성 수용체가 바로 뭐죠? 리간드 개폐성 이온 통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렇죠? 그러면 그 이온 통로와 결합을 하고 따라서 시냅스 후에 있는 세포막을 탈분극시키면서 흥분은 그 이후로 넘어가게 된다. 그죠? 그 과정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지금 이렇게 그 분비된 신경 전달 물질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분해가 돼요. 분해가 되고 그 구성 물질은 바로 시냅스 전 뉴런, 그러니까 시냅스 전에 있는 세포로 흡수가 되면서 다시 반복 사용이 가능하다.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것도 이야기 형태로 정리하셔야 돼요. 여러분들 뭐 단편적으로 1번 이렇게 되고 2번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아닙니다. 쭉 이어지는 하나의 스토리로 정리를 하셔야지 기억에 좀 더 오래 남는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전달 과정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. 그러면 우리 이 정도만 보고 이제 다음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부분은요, 이제 첫 번째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내용으로 갈게요. 첫 번째 물음을 보면